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은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8% 하락을 했고 S&P 500 역시 1.26%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2.26%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들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하락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애플은 오늘 1.89% 하락을 했고 마소와 구글 역시 2%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역시 오늘은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보시며 엔비디아가 5.22% 하락을 했고 AMD 역시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 역시 오늘은 2%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나스닥 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하게 된 이유는 연준 내 2인자로 꼽히는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이날 토론에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을 했고 통화 긴축은 대차 대조표의 빠른 축소와 꾸준한 기준금리 인상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날 발언은 지난 3월 FOMC 정례 회의에 대한 의사록 공개를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인데요. 또한 그는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앞으로 더 강력한 조치가 정당하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 축소는 이전보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예상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10년물 국채금리는 폭등을 했습니다. 이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14.2bp 폭등한 2.554%의 거래가 됐습니다. 이는 2019년 5월 이후 최고치 수준이며 국채금리는 장 초반만 해도 2.4% 중반대를 나타냈다가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언급이 나온 이후 이렇게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스닥 시장은 오늘 2.26% 하락을 했고 오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언급을 했듯이 다가오는 5월 FOMC 회의 때 양적 긴축에 대한 일정이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거 2015년 12월에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나스닥 시장은 급락을 했고 그리고 이러한 조정장을 거친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6년 12월 금리를 추가로 25bp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2017년 10월 연준은 양적 긴축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에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았던 이유는 1년 전부터 양적 긴축을 할 수 있다는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양적 긴축 역시 테이퍼링의 단계처럼 한 번에 축소를 하는 것이 아닌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축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시장 자체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은 이와 더불어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고 이로 인해 앞으로 경기 침체가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된 경우는 2019년 8월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시장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다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나스닥 시장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2017년 10월에 지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살 때 사더라도 싸게 사시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가의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는 오늘은 9.39% 상승을 하여 22.9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WTI 가격은 2% 이상 하락을 하여 배럴당 100.8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로 인해 옥시덴탈 주가 역시 오늘은 3.58% 하락을 하여 55.72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하락으로 인해 옥시덴탈의 RSI는 5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 워렌 버핏이 옥시덴탈 주가를 대량 매입을 했고 평단가는 54.41달러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옥시덴탈의 주가가 54불 때까지 내려오게 된다면은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셔도 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AMD는 오늘 반도체 스타트업 펜산도를 인수했습니다. 이미 AMD는 올해 자이링스 인수를 마무리를 했고 이로 인해 공격적인 인수 합병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 AMD는 19억 달러의 인수를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7년 창업한 펜산도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고 데이터 및 서버 운영에 적합한 칩을 생산을 하고 메인 프로세서의 부하를 감소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이로 인해 AMD는 펜산도 인수를 시작으로 데이터 반도체 사업에도 본격 진출할 예정입니다. AMD 차트를 보시면 오늘 하락으로 인해 RSI는 42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 102불이라는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지만 다시 한번 주가는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는 이렇게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추가로 이러한 지지선이 깨지게 된다면은 93불까지도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45,00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5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위터는 오늘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트위터는 월요일 27% 급등한 이후 오늘 역시 2%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트위터 차트를 보시면 어제 일론 머스크가 매수를 했다는 내용이 발표되면서 거래량을 동반한 급등을 했고 이로 인해 오늘 다시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으로 인해 당분간 좋은 흐름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만 RSI는 8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RSI가 70 이상일 때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주가는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니오는 오늘 장전 1% 이상 상승을 했지만 결국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니오는 최근 배터리 교체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등록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지만 오늘은 5%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를 보시면 오늘은 1.26% 하락을 했습니다. 스파이는 오늘 하락으로 인해 RSI는 54까지 내려왔는데요. 작년과 재작년 개별 주식을 하시면서 시장의 수익률을 이기시지 못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스파이어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앞으로도 좋은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하지만 스파이 역시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스파이의 RSI가 30대 초반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스파이 역시 이전 저점을 보시면 RSI가 30대 초반까지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러한 포인트 때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시면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으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피어 앤 그리드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51로 마감을 했습니다. 항상 시장이 공포감이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하루도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